출산율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시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소멸일까? 위기를 알면서도 한국의 부부들은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는 6,163개다. 그러나 이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1,362개나 차지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5곳 중 한 곳은 전교생이 60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2002년 548개에서 20년 만에 20배인 1,362개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학력 인구의 감소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아있던 학생과 학부모는 다른 학교를 찾아 지역을 떠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둔 젊은이들의 전입을 차단하여 해당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학교 한 곳의 폐교를 막는 것, 그것은 지역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걸린 마을 생사를 다투는 문제다. 수려한 자연 속 설악산 자락에 안겨있는 설악초등학교. 단정한 건물만 보고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1940년 설립되어 80년 넘게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일단 자연 환경이 우수하고요. 두 번째, 시설이 우수하고, 세 번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환경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설악산을 닮은 고등 교육으로 인정받아온 설악초등학교. 2023년 현재 전교생은 61명으로 유지 중이다. 작은 학년이 6명, 많은 데가 14명,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그래서 총 61명입니다. 적을 때는 이 학교가 16명까지 줄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 구성원들도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도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늘어서 거의 풀로 차다시피 하고 있죠.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6년간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그만큼 돈독한 우정이 쌓이지만 아쉬울 때도 있다. 조금 더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았으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서로들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에 비해서 막 같이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저를 잘 안 싸우고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외진 곳에 있으니까 뭔가 더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에는 뭐 축구부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는, 저희 학교 같은 양궁부 같이 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설악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8.4명.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숫자다. 학생들한테 교사가 좀 더 신경을 잘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학력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한테도 좀 더 쉽게 개별 지도 같은 거를 잘 해줄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학생 수가 적으니까 좀 만날 수 있는 그 또래들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이나 뭔가 좀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할 때 불편함이 있어요.
작은 학교들은 단순히 학교를 살리는 것을 넘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교육, 돌봄에 더욱 집중하기도 하며 빈집 재생 사업으로 전학가족에게 아늑한 주택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가 없어지면 문제가 지역이 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학교가 없으면 오질 않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학교가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큰 학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다양한 교육이 나오겠죠. 그러면 학교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작은 학교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두 다 없애버리면 그런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지역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젊은이들이 사라진다. 청년들이 떠난 지역은 저출산, 초고령화를 심각하게 겪다가 결국 조용히 소멸하게 된다. 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작은 학교의 수명을 늘려주는 듯하지만 근본적인 시대의 흐름, 저출산 분위기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가 없어질 그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고민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학교는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사실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온라인으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계속 유지될 건데 지금과 같은 형태는 좀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뭐 교권, 인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 현상인데 전통적인 그 교사상, 교육관하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지금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사회가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뭐 학생도 좋은 세상, 교사도 좋은 세상. 예.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지역사회의 뿌리가 되는 곳.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교육의 요람이 비워져 가는 지금. 우리는 이대로 안심해도 괜찮을까?